질문 나온 것에 대한 답변 위주로 같이 한번 강의를 쭉 갑시다. 굳이 그 질문을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도 헷갈리는 문제가 있긴 했거든. 맨 마지막 질문에 너무 헷갈렸어. 그 선장이랑 항해사, 메이트, 항해사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그냥 틀려라. 이 지문도 답을 고를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르진 않았거든. 여전히 이해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 문장부터 알고 있대. 뭐를 아냐면 동물들이 진화시켜 왔다는 걸 알고 있대. 버라이어티 오브 하면 다양한이죠. 다양한 패턴을 진화시켜 왔대. 근데 이게 어떤 패턴인 줄 알아? 인식이라는 걸 manipulate, 조종하다, 조작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들의 predator, 그 포식자에 대한 인식을 조작하는 다양한 패턴을 진화시켰다는 걸 알고 있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포식자를 속일까? 포식자가 인식하는 걸 도대체 왜 속이는 거냐? 목적이 뭐야? afford, 뒤쪽에 이제 목적어 2개 나오죠. 그들 스스로에게 modicum, 약간의 안전이라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포식자를 속여왔구나. 그러한 전략들을 만들어왔구나. 이 Greater Power Bird라는 이 새가 이 빈칸이라는 것을 이용한데, 얘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네. 메이팅 도메인, 짝짓기 영역에서 이 빈칸이라는 걸 이용한대. 메일은 이제 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수컷이죠. 수컷이 바우어를 짓는데, 바우어가 뭔데? 너네가 모를까봐 여기에서 설명해 주잖아. 이 바우어의 기능이 뭔 줄 알아? 그 아레나? 그 무대라는 것을, 뭐 아레나가 경기장이란 뜻이 있기도 하거든. 근데 무대를 제공한대. 바우어의 기능은 무대 제공이야. 그 무대에서 뭐 하는지 알아? 그 수컷이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죠. 구애 동작을 하는 거죠. 그 수컷에게 어떻게 구애를 하는지 알아? 서서. 에베뉴? 그 에베는 여기에서 통로라고 해석할게. 통로에 서서. 근데 이 통로라는 게 바우어까지 이어지거든. 그럼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러면 바우어가 무엇이냐? 이 수컷 새가 만드는 자신을 뽐내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바우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럼 이 수컷이 어떻게 해야 돼? 데코레이트, 되게 장식을 해. 에베뉴, 그 통로를 장식해. 근데 이 통로는 아까 그 아레나로 이어지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무대를 꾸미는 거야. 무대뿐만이 아니라 그 무대로 이어지는 그 길 있죠. 암컷이 이제 거길로 걸어 들어가겠죠? 저 암컷이랑 수컷 지금 헷갈리가 있나요? 설마? 수컷이 장식하는 거죠. 남성이 구애를 하는 거야. 그 경로를 장식해가지고 뭘로 장식하는 줄 알아? 다양한 그 물체들 있잖아. 예를 들면 돌, 조개 껍질 이런 걸로 멋있게 장식을 하는 거죠. 그들은 케오틱, 그러한 무질서한 질서가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건 뭘까? 두수의 3번 형광펜 한번 쳐볼게. 무질서한 방식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걸까? 무질서한 방식으로 꾸미지 않는다겠죠? 그럼 이 부분으로 연결시킬게.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이 새가, 수컷 새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자신의 구애 장소인 아레나와 에베뉴를 꾸민다는 거야. 더 큰 물체가 placed, 위치가 된답니다. 얘들아 어디에 가깝게? 그 바우어 있죠? 그 새가 구애를 하는 무대잖아. 바우어에 가깝게 큰 물체를 두고, 그 다음에 더 작은 물체라는 것은 farther away, 더 멀리. 근데 이것이 뭐를 만들어내겠어? 강제 퍼스펙티브, 원근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답니다. 이 뒤에는 이해할 필요 없다. 뭐 신데렐라 성의 반대에 해당한다는데, 이 바우어가 뭔지는 알죠? 수컷이 구애를 하는 아레나, 그 장소였어, 무대. 이 바우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더 작아 보인대. 내가 이 바우어가 일부러 그 경로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아직 바우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상상을 못 하잖아. 여기에 바우어라는 그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를 꾸밀 때 바우어에 가까운 곳에는 어떠한 돌을 배치해 얘들아? 큰 거 작은 거. 큰 돌을 놓는데 큰 돌. 그 다음에 바우에서 멀어질수록 작은 돌을 이렇게 놓는데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그린 거다. 그러면은 경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암컷 새가 어디로 걸어 들어오겠어? 암컷 새가 이제 여기로 걸어 들어오겠죠. 뭔 말인지 얘들? 그럼 보통 암컷 새의 입장에 너네 지금 암컷 새야 여기에 서 있어. 지금 여기는 에베뉴. 그러면 이제 원근법으로 봤을 때 멀리 있는 건 어때 보여? 작아 보이고 가까워 있는 건 사실은 커 보이는데 이것을 반전시킨 거야. 멀리 있는 것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아. 왜냐면 큰 돌을 배치했거든. 이걸 forced perspective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직관적으로 나도 이해는 잘 안 돼. 근데 이렇게 원근법에 반전해주면은 여기에 수컷이 여기 서 있지. 수컷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대. 그것을 지금 perceptual bias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택지 2번에서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일단 읽어볼게. 여기에 나오잖아. 바우어라는 거는 그 수컷이 구애를 하는 무대죠. 이게 더 작아 보인대. 그것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잘 이해해야 돼. 바우어가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인대.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돌을. 그러니까 새는 어때? 커 보여. 앤들러랑 그의 동료들은 뭐라고 제시했는지 알아? 수컷 있죠. 구애하는. 바우어라는 그 무대에서 구애하는 수컷은 그러면 어때? 바우어라는 무대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니까 그 수컷 새는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크니까 매력적이야. 누구에게? 그 암컷에게. 데이터 있죠. 그 수컷에 대한 데이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수컷 짝짓기 성공에 대한 데이터라는 게 그쵸? 이게 수집이 됐거든. 그 야생에서 이러한 가설이라는 걸 뒷받침을 해준다. 이러한 가설이라는 건 바우어 근처에 큰 돌을 배치함으로써 이 시각적 착각을 일으켜서 수컷 새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우어가 뭔지는 이제 이해를 했을 거고 그게 질문이었거든. 바우어가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여기 빈칸으로 돌아올게. 바우어라는 새는 짝짓기 영역에서 무엇을 이용을 하냐? 유전적 변이? 절대 아니죠. 인지적 편향이죠. 3번 목소리의 매력? 목소리 전혀 안 나와. 4번 데코레이팅 스킬? 꾸미는 스킬이 주가 아니죠. 인지적 착각을 일으키죠. 5번 위치의 이점도 아니죠. 답의 근거는 더 큰 물체를 가까이 배치한다. 바우어에 가까이. 작은 거는 멀리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얻는 효과도 친절하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구애하는 수컷이 더 커 보인다. 이거죠.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동물 세계에서도 몸이 큰 수컷이 매력적으로 여겨지나 봐. 그러니까 그 바우어라는 구애를 하는 무대를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게 perceptual bias를 일으킴으로써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수컷 새도 이렇게나 머리를 쓰는구나.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 이 이미지거든? 이렇게 바우어가 이 지금 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나뭇가지 얇은 걸로 만든. 여기 근처에 큰 돌 배치하고 여기 작은 거 배치하죠. 암컷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 바우어가 인지적 편향으로 작게 보여서 새는 커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나 봐. 그럼 이게 이미지니까 이렇게 만들지 쉽잖아? 근데 실제로 찾아봤거든?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데코레이팅 스킬이. 그쵸? 이렇게 새들도 애를 쓴다.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답 근거가 뭐냐. 나도 이걸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는 안 됐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거든. 선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정리하고 갈게. 일단 여기 별표 단어로 나오는 윈드 퀸텟 읽을 수 있어야지 들어오거든. 윈드 퀸텟이라고 나는 읽을게. 목관 오중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별표 두 개 단어는 팀버 음색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게. 나는 이게 헷갈리더라고. 윈드 퀸텟 얘 뜻이 뭐였죠? 목관 오중주 젠장. 근데 여기에 대조되는 개념이 나와.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가면 뭐가 나와? 스트링 퀄텟이라고 읽을게. 얘는 뭐야? 현악 사중주. 그쵸? 이렇게 구분을 할게. 헷갈리는 건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앙상블 연주 집단. 앙상블 있잖아.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연주 집단들이 앙상블이라고 이제 해석할게. 앙상블이 다양한 집단의 역학이라는 걸 만나게 된답니다. 무슨 말이야? 너네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예를 들어줘죠. 이 폴드랑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번 해봤어. 구성원을 20명의 전문가, 그 다음에 준전문가의 윈드 퀸텟, 목관 오중주 구성원을 연구해봤거든. 장소는 영국이었다. 그 기술과 음색이라는 게 무엇의 기술과 음색이냐면 인스트루먼트는 악기죠. 문맥상 도구라는 뜻도 있지만 윈드 퀸텟 그 목관 오중주의 악기의 기술과 음색이라는 게 어땠어? 더 디스팅트 구별이 됐어. 무엇과 비교했을 때? 현악 사중주의 그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얘들아 여기서 비교되는 대상은 뭘까? 이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기술과 팀버, 그쵸? 음색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킬게. 지금 그럼 비교하고 있는 건 목관 오중주와 현악 사중주의 기술과 음색을 비교하고 있는데 뭐가 좀 더 구별이 되고 특색이 있냐? 목관이냐 현악이냐? 목관이 좀 더 특색이 있구나. 구별이 되는구나. 응? 이렇게만 알고 가면 되는 거야. and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나오죠? 인트라그룹 집단 내의라고 해석할게. 인트라그룹 집단 내의 역학이라는 게 꽤나 달랐답니다. 그 쿼텟으로부터.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오드 넘버 이상한 숫자냐? 홀수. 오드가 홀수란 뜻이 있어. 홀수 때문에 구성원의 홀수 때문에 구성원이 홀수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홀수인 건 지금은 목관이냐 현악이냐? 목관인 거 알 수 있죠? 목관 오중주였으니까. 이거를 다 구분하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복습할 때는 충분히 좀 구분을 해줘야 돼. 왜요? 이게 또 나올 수 있어 수능에. 그 역학 있잖아. 내재되어 있는 역할 있죠? 이 방식에 어떤 방식이냐면 음악이라는 게 점수가 매겨지냐? 음악이 작곡이 되는 방식에 내재한 그 역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음악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어는 작곡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음악이 작곡되는 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역학 그게 offered 더 큰 기회를 주었답니다.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 더 큰 기회를 주었대. 그 집단에서. 예를 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민주적이었냐? 더 많은 equality 평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interchangeability죠. 무엇이 있었대? 호환성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 음악의 부분에 있어서 더 엄격한 스트링 퀄텟 현악 사중주와는 달리 또한 더 많은 융통성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지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얘들아 홀수였기 때문에 그 홀수인 집단의 목관 오중주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주주의가 좀 발생한 것 같죠. 더 연주를 할 때 평등하고 역할을 바꾸는 것도 괜찮았나 봐. 그 다음에 여기 unlike string 퀄텟이라고 해서 현악 사중주와 이제 대조가 되고 있죠. 목관 오중주가.
목관 오중주는 어때? 더 많은 유연성이 있었답니다. 그 좌석의 배치에 있어서도. 그쵸? 이해하고 있냐? 목관 오중주에 똑같은 말. 그러니까는 지금 특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 인에디션이니까는 글의 흐름이 바뀌지 않고 심화가 되잖아. 비록 플루트 연주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름 붙여지긴 했어. 뭐라고? 리더로서. 하지만 그런 목관 오중주의 구성원들이 덜 인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확인을 했답니다. 명확한 리더를 누구보다? 그쵸? 현악 사중주의 구성원들보다. 그러니까 결국엔 목관 오중주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민주주의적인 분위기였다는 걸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명확한 리더가 없었다. 있을 가능성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인스테드, 조금 이따 인스테드 뒷문장 해석한 다음에 인스테드가 의미하는 게 뭔지 물어볼게. 대신에 포드랑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주목했냐면, 대부분의 그 퀸텟에서는, 목관 오중주에서는 이 연주자들이 평등한 책임을 졌대. 그 앙상블 연주단을 이끄는 데 있어서. 여기서 문맥상 뭐하는 대신에를 얘기할까? 앞문장에서 유추하건대 써봐. 30초 줄게. 뭐하는 대신인지, 혹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봐. 아연이 정리했니? 뭐하는 대신에를 얘기할까? 아연아. 그쵸? 명확한 리더를 식별하는 대신에 평등한 책임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대신에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To identify a clear leader. 이거죠. 명확한 리더가 있는 대신에 평등한 책임을 졌어. 목관 오중주, 그 홀수로 이루어진 연주단에서는. 구구절절 얘기하더니 이제 일반적인 진술로 마무리하네. 음악적 구조와 이 사회적 구조라는 건 이 집단의 선택지 1번, 서로를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인다. 2번,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음악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러게요. 3번, 서로 의존하고 있다. 4번, 집단 내에서의 긴장을 보여주진 않는 거는 확실하죠. 5번, loosely, 조금 느슨하게 관련된 연결을 보여준다. 답이 1번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 얘들아, 음악적 구조가 결국에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답근거로 고르면 되거든. 나는 일단 첫 번째 답근거로 고른 게 화면 보면 여기야. 음악이 작곡된 방식이 결국엔 뮤지컬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음악이 작곡된 방식이 뮤지컬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고. 돼? 음악이 작곡된 방식이 뭐를 줘? 더 큰 민주주의에 대한 기회를 준다. 이게 사회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 음악이 작곡된 방식 때문에 목관 오중주에서는 좀 더 민주적이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었으면은 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잖아. 연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책임을 졌다. 연주단을 이끄는 데 있어서 명확한 리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음악적 구조가 사회적 구조를 서로 반영한다는 걸 쉬운 말로 풀었으면은 결국에 음악적 구조가 악기 파트가 평등하고 유동적이어서, 악기 파트가 평등하고 유동적이어서,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유추한 걸까, 얘들아? 본문상에 어떤 표현으로 나와?
거기 music is scored 바로 밑에 줄 보여? more equality and interchangeability. 평등하고 유동적이다, 호환이 가능하다, 음악적 맡은 파트에 있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나온 걸 좀 더 쉬운 말로 푼 거야? music is scored 밑에 바로 나오잖아. more equality and interchangeability among musical part. 음악 부분에 있어서 평등하고 유동적이다, 호환이 가능하다. 너도 내 파트 해, 나도 너 파트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연주 구성원도. 연주 구성원이라는 건 결국에 사회적인 구조로 얘기하는 거죠. 민주적이고 데모크러시. 리더 역할을 평등하게 나누는 경향이죠. 결국에는 음악이 작곡된 구조가 현실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글이네. 그 다음 일단은 빈칸 전까지 한번 해석해보는데 이거 한번 찾아봐.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한번. 이게 아니야. 여기야. 여긴가? 48페이지입니다. 너무 저 혼자 멀리 갔네요. 48페이지.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 한번 찾아봐. 해석상. 첫 번째 줄 엔드. 은지 찾았니? 은지야 뭐가 병렬되는 것 같아? 오른쪽에 있는 for longer 이랑 왼쪽에 있는 more purpose. 그쵸? 이 부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야. 해석을 해봤더니 이 두 개가 병렬되거든? 빨간색으로 밑줄치. 그 다음에 여기에 단어 두 개 헷갈릴 것 같은 거 구분해서 써줄게. engage with라는 표현이 나오고 engage in이라는 표현이 나와. 사실 engage in은 자주 봤어. 이게 무엇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잖아. 무엇에 참여하다. 혹은 전쟁 얘기가 나오면 교전하다라는 뜻이 있어. 총 쏘면서 싸우는 거야. engaging, 교전하다. 그 다음에 너네 오늘 워드마스터 단어 외우는 친구들 모병하다. 이러한 단어 한글 뜻 모르면은 국어사전 찾아봐. 모병하다는 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병사를 모집한다는 걸 모병한다고 하는 거거든. 한글 뜻을 모르면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된다. engage with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다루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다루다. 얘들아, 아이들이 그 재료를 적극적으로 다룰 거래. 더 purposefully, 목적을 갖고, 그리고 더 오래. 조건이야, 조건. 언제 아이들이 좀 더 자신들이 가진 매티리얼, 이 재료를 더 목적성 있고 적극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한 조건이야.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더 잘 논대. 이걸 갖고. 혹은 어떠한 것이 있을 때 그들이 이해하기에 흥미있어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럼 한번 답을 유추해보자. 뒤에 예시를 봐야겠죠. 토드워는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뜻하거든.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와 프리스쿨은 이제 미취학 아동이야. 학교 가기 이전에, 초1 이전에. 미취학 아동의 연구에서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아이들이 spontaneously, 자연스럽게 더 exploratory, 탐색적인 놀이에 참여해. 그 다음에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해. 증거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드디어 나와 조건. 장난감을 갖고. 어떤 장난감이야 근데 얘들아? 설계가 되었어. 이해하기에 어렵도록 설계가 된 장난감을 갖고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해서 탐색적으로 논다고. 한 연구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라이트 박스, 몰라, 빛이 나오는 박스인가 봐. 라이트 박스를 탐색했거든.
근데 이 라이트 박스라는 게 appear to 뭐뭐처럼 보인다. 켜지고 꺼지는 것처럼 보여. 조건이 나와. 언제? 다른 블록이라는 게 그것 위에 위치되었을 때. 이시지칭하는 건 명백하게 이 라이트 박스죠. 뭔 말인지 이해돼? 한 조건에서는 똑같은 블럭이라는 게 항상 박스를 켜거나 혹은 껐답니다. 박스, 너네 택배 상자 같은 거를 생각해봐. 근데 이 택배 상자에서 빛이 나오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줬으니까 세모, 네모, 동그라미 블럭이 있는데 원 컨디션에서는 동그란 블럭만 올려놨을 때 꺼지거나 켜진다고 생각을 해. 근데 in another이죠. 또 다른 조건에서는 inconsistent 어때?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포함됐어. 예를 들어서 그 블럭 있죠. 이전에는 박스를 켰던 블럭이 여기서 묶어야죠. 어때?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 뭔 말인지 되죠?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박스에 불을 켜는 데 있어서. 이해하고 있니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근데 이런 일관적이지 않고 difficult to interpret,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를 직면했을 때 보통 우리는 포기할 거라고 가정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때?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써. 그 라이트 박스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공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causal explanation, 인과관계의 그러한 설명이라는 걸. 그렇다면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려면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야 될까? 뭐가 있을 때냐? 선택지 1번 봐봐. 특정 목표가 있어야 된다. in mind, 염두에 둔, 마음에 있는 특정 목표가 있어야 될까? 선택지 2번. 일부 모호함이 있어야 된다. 관여가 돼 있는. 무엇을 모호함이라고 표현한 걸까, 얘들아? ambiguity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 뭐가 조금 모호하다는 표현으로 선택지에는 나온 것 같아. 그쵸? inconsistent. 일관되지가 않아. 어떨 땐 켜지고 어떨 땐 안 켜져. 그랬을 때 애들이 더 열심히 한대. 여기 또 나와. inconsistent. 일관되지가 않아. 이거를 모호하다고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답 근거를 고를 때 나는 뭘로 골랐냐면 여기죠. 일관되지 않은 결과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일관되지 않은,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와 직면했을 때 조건이죠. 조건. 웬 조건. 아이들이 더 많이 탐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ambiguity, 모호함이라는 단어로 변환이 된 건데, 선택지 3번.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잘 노는 경우가 little variation의 해석이 어떻게 될까? 결과에 거의 변화가 없는 거야. variation은 불가산 명사잖아. 불가산 명사 왼쪽에 little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화면 보면은 실험이 두 가지로 화면 보면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조건이 두 개야. 하나는 one condition이죠. 그 다음에 in another condition이죠. one condition에서는 똑같은 블럭이 박스를 켜고 끄잖아. 이 경우보다는 이 another condition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더 많이 논다고 하니까 3번은 소거가 되는 거야. 결과에서 거의 변화가 없으면 애들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럼 은지 이해하니? 네. 4번. 외부에 지도가 있어야 된다. 누가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더 잘 놀아. 아니죠? 5번. 즉각적인 보상을 줘야 돼. 애들이 잘하면 과자 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이래야지 더 잘 놀아. 아니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르면 되고, 마지막 5번. 이런 거는 그냥 틀리면 돼요. 맞출 필요가 없다.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맞췄어요? 이거 어떻게 맞췄어? 맞추셨네?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거 일단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 뒤에. 근데 이 예시를 읽기 전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해.
컨텍스트, 이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적절한 해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맥락을 살펴라. 해석을 하기 전에 이게 무엇과 관련된 글인지, 뭐 철학인지 과학인지 예술인지, 그쵸? 맥락이 중요해. 적절하게 해석하려면, 그리고 이해하려면 언어적 발화를.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keep in mind, 명심하고 있어. 뭐를 명심하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 주의 깊게 글을 읽고 타이니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가능성을 알아. 어떤 가능성? 잠재적으로 내가 오해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잠재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해석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From the passage. 그 글로부터. 만약에, 근데 조건이야. 어떤 경우에 오해할 수 있어? 어떤 주의력도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그쵸? 가능한 차이에 맥락이나 의도나 목소리의 강조나 펑츄에이션, 심지어는 구두점, 마침표냐 물음표냐 이 차이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내가 오해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다. 글을 잘 이해하는 careful thinker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글을 한번 읽어볼게. 일부 차이를 설명할 때 브리티시, 영국과 미국의 개념 있죠. 정의에서의. 이거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 때문에 답을 5번으로 고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Cultural differences. 그쵸? 근데 이 뒤에 예시는 문화적 차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예시를 한번 읽어볼게. 탐 코안이라는 사람이 바다 선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이 바다 선장이 confronted with, 직면에 있어. 질문에 what to do, 뭘 해야 될까? 여기서 mate는 항해사야. mate가 원래 친구란 뜻이 있는데 배와 관련된 맥락에서는 항해사라고 해석해야 된대. 근데 이 배의 선장이 질문에 직면이 되어 있다.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항해사에 있어서 항해사의 사랑 있죠. For the battle. 병이 아니야. 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out of control이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항해사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의 질문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장인데 내 부하가 술을 너무 좋아해. 마침내 after one too many mishap, 도가 지나친 사고 이후에 그 선장은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 배의 일지에, 배를 타면서 쓰는 일지에, 로그가 원래 통나무라는 뜻도 있는데 맥락상 여기에선 일지야. 내 부하가, 항해사가 술 먹고 너무 이제 사고를 치니까 일지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항해사가 오늘 취해 있네. 항해사는 당연히 어때? 기쁘지가 않아. 그러한 사건의 전환에 있어서 내 상사가 그 선원들이 공유하는 일지에 내가 오늘 취해 있다고 썼잖아. 당연히 기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어떤 날인지 관계부사 when이 대이수식해주죠. 그의 차례였거든. 그 배의 일지를 쓰는 그의 차례인 다음날 그는 took his revenge, 원한을 품은 거죠. 이게 이제 답의 근거가 되어야 돼. 원한을 품었다. 그리고 기록한 거죠. 그 일지에 선장이 오늘 sober, 술에 취하지 않아 있다. 뭔 소리야 젠장. 그쵸? 해석은 되는데 이 이야기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빈칸에 보면은 사실 우리는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심지어는 이 빈칸이라는 것도 가끔씩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빈칸이 뭐냐? literal truth, 문자 그대로의 진실도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 항해사가 취했다는 것도, 또 캡틴, 선장이 제정신이라는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글인데 일단 답은 1번인데 2번은 어때? 굿 인텐션은 답에서 소거되는 건 알겠지. 왜 답에서 소거될까?
좋은 의도로 쓴 게 아니잖아 항해사는. 그쵸? 그래서 얘는 속어되는 거 알겠죠? 좋은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문법도 터무니없는 선택지죠? 주의 깊은 판단도 아닌 것 같아. 최소한 항해사는 주의 깊게 판단한 건 아닌 것 같아. 선장은 몰라도. 그래서 속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글은 아닌 것 같아. 선장과 항해사에 있어서. 속어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빈칸 바로 밑에 영국이랑 미국의 차이라고 하니까 5번으로 오답을 고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왜 이 마지막 표현이 선장이 오늘은 술에 취해 있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 근데 이게 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음표 보이죠? 구두점. 선생님이 연우한테 연우 오늘 숙제 해왔네? 이렇게 말하면 어때?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 연우를 모르는? 평소에는 숙제를 안 해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의도야. 야 오늘 선장 술 안 취했다 제정신이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게 어떠한 오해를 하게 만들어? 다른 날은 취해 있나? 이런 오해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이런 문제는 그냥 틀려라.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 문제 정도. 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전 이거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별로 재밌지도 않아. 재밌을 때 있거든 지문이. 재밌지도 않고 감동도 없는